국민의당의 내일 의원총회는 갈등이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그런 빅텐트가 있나요? 예, 주말에 제가 뉴스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정치권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호남 중진들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당 워크숍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출연해서 통합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지요. 오늘은 당내 다른 목소리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포럼, 이게 당내 조직이죠? 아니요, 당을 넘어서서요. 예.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네. 예, 이 시점에 통합이 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선은 이게 당대당 통합의 차원보다는 정치권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 일종의 이제 원래부터 우리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나왔던 일종의 정치혁명,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기득권 보수와 진보 세력을 뛰어넘자. 그래서 신진 세력으로 정치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실용적인 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그 창당 정신에만 충실하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당시 민주당 내 공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남의 반문 정서 이런 것과 얽히면서 조금 다른 경로로 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반문 정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창당 정신인 어떤 낡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낡은 보수는 이미 약간 이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제 이런 낡은 보수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걸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 가기에는 민주당의 낡은 어떤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미래로 나아가 실용적 새정치 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특히 자유파 의원들은 같은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의식. 네,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짧게 정리요. 가야 된다. 예.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바른정당하고의 통합은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래서 재구성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재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이합집산과는 좀 다르게, 저는 이합집산이라고 하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지금 좋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네. 좋은 얘기는 다 하셨는데, 문제는 그 길로 가자는 거 말씀이시죠? 가는 거겠죠. 네. 국민의당의 그럼 내부 의원들은 거기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통합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소멸로 가는 길. 전응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당에 합류하는 계기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식의 강도나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도 무슨 있고. 목적이라고 보세요? 그 박지원 의원의 저도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하자, 예.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복하자, 그리고 낡은 보수도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건 거라면 예.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시기가 예. 사실 수십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거고 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예, 예.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 잔류파들을 보고 예. 전능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구상유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어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골목 슈퍼 얘기를 하셨던데요. 동네 슈퍼가 뭐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 지금 상인도 어려운데 골목 상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비유가 어쨌든, 적절치 못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예. 힘을 합해서 예.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의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이현주 것들을 의원님. 우리가 한번 극복하고 새로 해볼 수 있어야 예, 되지 예.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슈퍼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주인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관, 뭐 팔고 있는 물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네, 아니, 바른정당과 국민이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정당은 네. 새누리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적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예. 적폐 청산을 시작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적폐라는 게 박근혜 정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예. 끝도 한도 없는데요. 아하.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김대중 세력, 그리고 또 박정희 세력,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노무현 세력,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그리고 그게 된다.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어디 출신, 넌 어디 출신 이런 거 극복하자. 네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의 적폐 청산을 가지고 왔고, 예. 또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예.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느냐.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꿋꿋하게 11명이 남아서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낡은 예. 보수를 바꾸자라는 그 문제의식은 우리랑 똑같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는 하나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쪽도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아마 간다기보다는 하나의 세력의 재구성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예.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왔다면 저는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을 닫아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주 의원님, 네네.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박지원, 네네.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평화개혁연대라는 예, 모임을 만드신데요. 그 조직을 네네. 아예 만들어서 통합론을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네네. 주말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차하면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지금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고 바른정당과의
이 손잡는 걸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분당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긴 하겠지만 바람은. 네. 왜냐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예. 결국은 그렇게 가시면 결국 그 미래 세력과 과거 세력의 대결처럼 볼 가능성이 많은데요. 과거 세력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실 분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가실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세요. 네네. 몇 분이나 된다라고 셈하고 계세요, 혹시?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사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20명 정도가 따라올 것이다. 우리 조직에 합류할 거다. 이런 말씀하시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한국당으로 바른정당 의원들이 가신 거하고는 그건 좀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하자고 이렇게 했었고요. 물론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요. 예?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나가신다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얘긴데요. 궁극적으로는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일단은 그냥 당 안에 조직을 규합하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겠죠.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 이런 정치 세력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예. 또 함께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연정 정도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예. 네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견해 차이 이렇게 노선 얘기하시면서 예. 햇볕 정책이랑 지역주의, 호남 지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국민통합 포럼에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양당의 의원들이 토론을 깊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햇볕 정책은 그 당시 시대에는 유의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재든 대화든 한쪽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때이고 이런 정신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냥 햇볕 정책뿐만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햇볕 정책 얘기는 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당을 하고 싶어도 아마 그분들 못 가실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 가더라도 많이 못 따라갈 거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예.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굳이 만약에 그 소신을 지켜야겠다. 저는 그 소신이 제 입장에서 별로 이해는 가지 않는데요. 그러나 굳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내드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말씀들도 일부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여기까지 네. 상황 확인하고 내일 끝장 토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이 분당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호남계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죠. 바로 내일 끝장 토론을 가질 계획이라는데 정가의 예측은 아마 토론해봐야 안 될 거다라는 예측이 많아요. 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입장 들어봅니다. 박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예측은 안 될 거다. 굉장히 불행한 말씀이네요. 아니 다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장 저는 토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끝장 토론 해봐야 갈라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늘 오찬을 안철수 대표의 초청으로 전 지도부 네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서도 통합, 연합, 연대가 왜 필요하느냐. 예. 이건 소통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또 국민정책연구원에서는 당비를 사용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해서 언론에 흘려내고 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강한 불만들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께서는 한 발 물러서서 통합 이런 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 제가 얘기해도 통합 안 한다고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측근들이 라디오를 통해서나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얘기하고 대표도 어제도 했지 않는가. 예. 이렇게 했더니 내일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오늘 대체적인 의견은 통합, 연합, 연대는 시기상조이고 예.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했지만 예. 그러나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계속됐기 때문에 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금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근데 점심 식사 이후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또 안철수 대표가 보냈는데 거기에는 연대와 통합을 통해 국민의당은 3당에서 2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2당이 되면 집권당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 3당에서 2당 된다는 얘기는 통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걸 얘기한 것은 어제인가 있었던 덕성여대 초청 연설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도 통합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2당 되려면 의석이 늘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통합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을 얘기했는데 아마 그 실무자들이 우리 그 점심시간에 이미 이 단체 문자는 예약해가지고 하니까 예. 나간 것 아닌가. 그리고 저도 지금 2시 반부터 5시까지 원외지원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김기옥 회장 주선으로 약 40여 원외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거기에서도 그 문자 보낸 것에 대해서 제 설명을 듣고 네. 굉장히 그 화를 내더라고요. 한 발 물러선 것 같다가 또 한다 그러고 계속 네.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총체적으로 자, 박 의원님, 뭐 이렇게 네. 뭐 구체하게 그 과정 따질 거 없이 안철수 대표는 통합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안 한다고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예. 그 기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합치면 자유한국당 내에 일부 합리적 보수들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당이 된다고 보는 거 맞죠? 그건 판단 착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안 될까요? 자유한국당의 더 많은 의원들이 예. 지금 11석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한국당으로 가고 바른정당에서 예. 예. 바른정당에서 한국당으로 가고 한국당에서 통합됐다고 해서 이쪽으로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동네 슈퍼 둘 합쳤다고 해서 롯데마트가 되냐 이마트가 되냐. 예. 결국 통합해봐야 제2당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 그걸 오늘 잘 설명을 하니까 납득하는 것으로 얘기했지만 예. 과거에도 그렇게 하면은 통합은 안 하겠다 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또 추진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 진짜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통합에 강한 집념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통합을 하는 그 집념 갖는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중도 보수 대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국민의당이 집권의 길이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럴 수 있는 생각 아닌가요?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하. 지금 현재 우리가 40석인데 예. 바른정당하고 지금 11석하고 다 해봐야 50석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제2당이 되는 것은 족탈불급이에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물론 국회의석 한 석을 더 늘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예. 지금 현재의 정치 메커니즘, 이 3당 체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50석이 되는 게 아니라 20, 30석으로 줄을 수도 있는 예. 그런 뺄셈 정치가 되니까 그걸 하지 말아달라 네.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설득을 하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제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 들어간다고 민주당에 들어왔었는데 결국 문재인 패권에 밀려서 이제 다시 나갔다. 그럼 다음번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 통합에서 빅텐트론을 펴는 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합당한 전략적 판단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텐트 칠 때도 때가 있는 거지. 아하. 이 엄동설안에 텐트 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 물론 지방선거도 중요하고 예. 약 3년 후에 총선도 중요하지만은 예. 대통령 선거는 4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6개월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든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 것은 돕고
잘못하는 것은 그물 쳐놓고 기다리면은 예. 산들바람 불어도 봄날은 가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을 야당으로서 잘해야 되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룩한 새정치 다당제가 됐다고 하면은 총선 민의대로 3당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네.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정체성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걸 혼합해가지고 그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은 그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싫어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만약 분열이라도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정치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럴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줄곧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현 상황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통합에서 2당 되겠다는 게 양당 구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 제가 지금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건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출신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결국 가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철수 대표가 보수 대연합으로 제2의 YS 길을 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예. 안철수 대표는 우리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복당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라고 서로 불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제3당의 길을 가면은 네.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화정책 평화개혁연대도 지금 현재 구상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지만은 네. 분당한다.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으로 존재하는 한 호남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일은 없다. 지금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등과의 통합을 본격 추진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군요. 전격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오늘도 우리 원외지역위원장들이 내일이라도 안철수 유승민이 전격 선언하고 통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건 왜냐하면은 합법적인 전당대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지. 예. 그 전에 YS도 선언하고 전당대회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역시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떠도는 얘기니까 조금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제 제 질문을 좀 들어주세요. 호남 출신의 특히 중진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자꾸 통합 얘기하는 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고 싶은데 명분이 없었는데 명분을 지금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호사가들이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지금 현재 전혀 없고요. 그런 명분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면 내일 끝장 토론에서는 일단 봉합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봉합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본래는 의원들 끝장 토론에서 결론 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원외지역위원장 회의도 모레 소집하고 또 당원들에게도 물어보겠다 하는 것은 의도가 일시 착착착 진행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은 결코 그러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얘기는 그 정도 듣고 전국 현안 가운데 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만에 빠진다 하는 국민적 평가는 강할 겁니다. 예. 임명 강행하면 국민의당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상 장관은 길이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임명할 수 있죠. 20일 지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천행, 오만한
그런 태도로 평가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공수처 신설 본격 추진할 뜻을 여권은 밝혔는데 국민의당은 공수처에 일단은 원칙적으로 동의시죠? 당연히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인데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어디에서 갖느냐 예.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과거 제가 야당 원내대표 할 때 MB 때 내곡동 사저특검도 야당에서 예예. 그리고 이번에 최순실 특검 이것도 제가 추천해서 됐잖아요. 예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하.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또 국민들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문제를 잘 합의하면은 한국당에서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이러한 것을 예. 저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예. 풀어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권한을 야권 쪽에 주는 그런 절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함께 지켜보고요. 내일 끝장 토론도 지켜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박지원 의원의 저도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역주의 극복하자, 예. 그리고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복하자, 그리고 낡은 보수도 극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치 생명을 건 거라면 예.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정치를 이제 시작한 시기가 예. 사실 수십 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년간 정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겪으셨을 거고 또 본인이 또 갖고 있는 어떤 굳어진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도 예, 예. 그 김무성 대표께서는 아마도 그 잔류파들을 보고 예. 전능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구상유치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또 어제 보니까 박지원 대표께서 골목 슈퍼 얘기를 하셨던데요. 동네 슈퍼가 뭐 2개 합친다고 대형마트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필 지금 상인도 어려운데 골목 상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비유가 어쨌든, 적절치 못했다. 네, 어쨌든 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예. 골목 동네 슈퍼가 합해서 예. 힘을 합해서 예.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예. 젊은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끼리도 힘을 모아서 이 기존 국민의당의 내일 의원총회는 갈등이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구도로 회귀하려고 하는 정치 구도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소멸의 길로 끌고 가려 하고 그런 빅텐트가 있나요? 예, 주말에 제가 뉴스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정치권도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뜨거운 곳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다시 추진하자 호남 중진들이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일 당 워크숍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 토론이 열린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천정배 의원이 출연해서 통합 반대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지요. 오늘은 당내 다른 목소리 이현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민통합포럼 이게 당내 조직이죠? 아니요, 당을 넘어서서요. 예, 예. 우리 국민의당과 그리고 바른정당의 의원들 모임입니다. 거기서 공동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네. 예, 이 시점에 통합이 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우선은 이게 당대당 통합의 차원보다는 정치권의 낡은 기득권을 교체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 일종의 이제 원래 같은 문제의식. 네, 이런 정치 세력들이 함께 예. 손을 잡고
찾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짧게 정리요. 가야 된다. 예.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바른정당하고의 통합, 당대당 통합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그래서 재구성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재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과거의 이합집산과는 좀 다르게 예, 예. 사실 이합집산이라고 하면 강한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하여튼 지금 좋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네, 네, 좋은 네. 얘기는 다 하셨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자는 거 말씀이시죠. 하는 거겠죠. 네. 국민의당의 그럼 내부 의원들은 거기에 왜 동참하지 못하는가? 박지원 전 대표 같은 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네. 통합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특히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 소멸로 가는 길. 전응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그 당에 합류하는 계기들이 조금씩 달랐어요. 예, 그래서 예. 이 문제의식의 강도나 어떤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당 합류한 목적 자체가 달랐을 수도 무슨 있고. 목적이라고 보세요? 손에 큰 어떤 세력들 물론 이제 보수 쪽의 낡은 보수는 많이 무너져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이현주 것들을 의원님. 우리가 한번 극복하고 새로 해볼 수 있어야 예, 되지 예.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동네 슈퍼가 합병을 하더라도 그 주인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관, 뭐 팔고 있는 물건 이게 맞아야 되는 건데 바른정당과 국민이 추구하는 노선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천정배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국민의당이 청산해야 된다고 했던 그 적폐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합쳐서 시너지가 나겠는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더라면 예. 적폐 청산을 시작할 수도 없었겠죠. 물론 적폐라는 게 박근혜 정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걷고 계시고 그리고 과거에 어디서 왔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예. 끝도 한도 없는데요. 아하. 저는 지금 보면 과거에 뭐 김대중 세력, 뭐 그리고 또 박정희 세력, 뭐 이런 어떤 논리 그리고 노무현 세력, 뭐 이런 식의 어떤 화법은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넌 어디 출신, 넌 어디 출신 이런 거 극복. 원래부터 우리 예. 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고 나왔던 일종의 정치혁명, 그러니까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낡은 그 기득권 보수와 진보 세력을 뛰어넘자. 그래서 신진 세력으로 정치를 재구성하자. 그래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실용적인 새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음에 출발을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의당 창당을 하면서 네. 그 창당 정신에만 충실하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당시 민주당 내 공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호남의 반문 정서 이런 것과 얽히면서 네. 조금 다른 경로로 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사실 반문 정서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원래 창당 정신은 어떤 낡은 보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낡은 보수는 이미 약간 이 세가 많이 기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차제 이런 낡은 보수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그 적폐 청산 지치로 내걸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이끌어가기에는 민주당의 그 낡은 어떤 그 진보 세력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정말 미래로 나아가 실용적 새정치 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은 특히 자유파 의원들은 같은 문제의식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